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연이어서 우리 교재. 이번 시간은 12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해서 변제 공탁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22에서 150, 157페이지까지 예정입니다. 자, 일부 공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 일부 공탁으로서 유효냐, 무효냐. 공탁은 전부 공탁을 해야지 유효다. 일부 공탁은 무효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하나 보면 지문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따로 이론 설명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에 보증금에서 목적물 받을 때까지 밀린 연체차임을 다 빼고 나머지만 공탁하는 거, 이거는 유효다. 유효. 옳은 것은이잖아요. 무효가 아니다. 보증금 1억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변제할 때 1억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빼고 조금만 돌려줘도 이건 일부 공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공제하고 나머지 주더라도 이건 유효다. 유효. 무효가 아니고. 수용보상 공탁 할 때 전기요금, 상속 등기비용 빼면은 안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전액 보상금 공탁해야지 상속세, 전기요금 안 됩니다.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한 거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 전기요금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근저당을 안고 산 사람이 근저당 최고액과 경매 비용만 공탁하면 실제로 채무가 근저당 최고액보다 오버됐어요. 실제 채무가 근저당 액수보다 오버됐더라도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비용만 공탁하면 이건 일부 공탁이 아니라 그것만 변제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근저당 피담보 채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았으면 이거는 그 채무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채권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갚은 것만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부 공탁은 무효다. 아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3번. 저기 4번. 자, 채무자 채무액이 근저당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게 중요하죠. 초과하는 경우에 이게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냐, 제3취득자냐, 물상보증인이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최고액만 갚아서는 안 되고 오버되는 거 다 갚아야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밑에 계속 반복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보상금 전기요금을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뺄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전기요금 상속비용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사례가 새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채무자가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전액을 공탁해야 된다. 일부 공탁은 이게 특별한 성이 없는 이상, 이거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이상 그 일부만큼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를 뺀 거,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수용 공탁자가 수용보상 토지 상속등기를 대의로 할 때 이 비용을 빼고 공탁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전기요금, 등기비용, 상속등기비용, 전기요금, 상속등기비용, 원천징수 세 가지밖에 없어. 사례가 계속 반복해요. 아주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총액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유효할 수 있다. 몇 원이 20억 공탁하면서 몇 원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근소한 경우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4페이지 3번을 봅니다. 많이 중복이 됩니다.
채무자가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전부를 공탁해야 된다. 일부 공탁은 특별성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법 수용보상 등기비용 빼면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똑같죠, 문제가. 임대차 끝날 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빼고 한 거는 유효고, 채무액이 근저당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일부인 최고액하고 비용하고 지연손해만 가져는 안 되고 무효다. 이거는 다 갚아야 된다. 오버되는 거를. 중복이 많죠. 4번. 자, 125페이지 밑에 문제입니다. 중복이 많아요. 일부 공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락하지 않는 한 일부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공탁이 무효가 돼가지고 소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권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일부만 충당한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일부 충당한다고 한 부분은 충당이 되고, 이 경우 유보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 아니어도 된다. 매월 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여러 달, 수개월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은 원래 월 단위다. 매월. 대가로 지는 것이므로 여러 개월 중 한 달치만 변제 공탁해도 이거는 유효다. 일부 공탁이 아니다. 밀린 원세를 다 내야 공탁이고 한 달치만 내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용료 자체가 매월 발생하는 거니까 매월 단위로. 매월 단위 그 범위 내에서는 전부 공탁이니까. 자, 근저당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전액이 아닌 일부로 공탁한 경우 피담보 채무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채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다. 공탁금 범위 내에서도 소멸이 안 된다.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및 설정자가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공탁하면 유효가 아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다. 자, 126페이지 5번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다.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최고액과 비용 공탁한 경우 유효하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는 안 되겠지만, 초과하는 경우,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설정자, 최고액과 지연손해 및 비용, 무효다. 계속 반복이죠.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차임, 담보하는 것이니까 연체차임 공제하고 한 거 유효하다. 계속 똑같죠. 근저당 피담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 채무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라면 공탁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소멸 안 한다. 채무자가 전부 변제할 때 채권 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대급 부조건으로 할 수 없다. 영수증은 몰라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시험이. 변제 공탁의 효과. 자, 교재 127페이지.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 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발생한 것이 돼서 공탁에 따른 공탁 사유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다. 아무 소리 없이 찾아갔으면 공탁 사유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다.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수 청구를 막으려면 공탁한 사람이 민법에 따라 바로 찾아갈 수 있어. 언제까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나거나 그 전까지. 그때 유효 판결이 났더라도 이거 찾아가는 거 막으려면 이 판결문을 공탁하게 내야 된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가는 모른다. 그 재판이 있는 거를. 공탁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중도금, 잔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상대방 피공탁자가 찾아갈 돈을 가압류했더라도 이미 공탁했어. 그럼 끝난 거다. 그걸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했더라도 여전히 못 찾아가게끔 가압류했더라도 이미 효과는 발생한 거다. 공탁해서 회수하지 않는 이상 공탁하는 순간 공탁 효력이 발생한 거다. 공탁해놓고 못 찾아가게 가압류했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장이 없다. 자, 요 지문은 길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볼게요.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자 주소불명으로 수령불능해서 공탁한 경우 정당하게 이걸 찾아갈 사람이면서도 공탁관이 이걸 안 내줄 경우 이때는 공탁자를 상대로 사업자들 상대로 확인의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확인의 이익도 있고. 자, 5번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가 1심 가집행 판결에서 선고한 금액을 변제 공탁했어. 1억을 줘라.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서 1억을 공탁하고 여기 대해서 피공탁자가 이걸 수락해서 찾아간 후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일부 취소됐다. 1억 중에 5천만 원이 취소됐다. 줄 게 없다.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 원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수락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원래 수락하면 회수가 안 되는 거거든. 상대방이 수락하면 회수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도 이거는 그 민법에 따른 회수가 아니라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거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공탁물 회수 아니, 공탁물 출급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요. 상대적 불확정 이제 찾는 거죠. 찾는 거 상대적 불확정 공탁은 피공탁자 피공탁 중에 1인이 찾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승낙을 받거나 그 상대로 승소 판결, 확인 판결,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판결받은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안 되고.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각각 을을 각 2분의 1로 해서 판결에 정한 금액을 공탁했는데 피공탁자들 내부 실제 지분이 갑이 더 큰 경우 갑은 초과 지분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 공탁 거기 기재된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따르게 해결해야지 공탁 자체는 그 기재된 대로만 권한이 있어서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까지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내부적으로다가 뭐 부당이득이든 아니면 공탁금을 양도하라고 하든 건 별도의 문제고 이거 자체로 직접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계속 반복되는 거다. 요게 이제 지장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공탁된 경우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장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그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권을 행사해서 이를 찾아내는 거다. 왜?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까. 공탁서에 기재된 친구는 뭐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찾을 수는 없다. 양도받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피공탁자 2인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그중 1인이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피공탁자를 2명으로 해서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서 그 둘 중 한 사람이 수용 대상 토지가 자기 거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공탁가는 출급 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둘로 적혀 있기 때문에 혼자 와서는 안 된다. 이 등기부등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갑은 피공탁자를 을 또는 병으로 2천만 원을 변제공탁을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피공탁 을 또는 병 수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해야 되고 을에 대한 통지서가 도달이 안 됐더라도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변제공탁 효력에 영향이 없고 1번은 맞고요. 자, 을 또는 병이에요. 병은 피공탁자 을의 승낙서 인감을 첨부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얘 또는 얘 둘 중 하나니까. 자, 병이 얘를 상대로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니까 얘를 상대로 판결받은 거 병이 얘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 얘, 을, 다른 피공탁자 갑을 상대로 공탁자 갑을 상대로 판결받은 건 안 돼. 이게 병이 갑을 표고로 얻은 판결문 이건 안 됩니다. 네? 병이 을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확인해도 안 돼. 얘는 얘하고만 해야 돼. 얘하고만. 공탁자나 국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을의 공탁금, 을 또는 병, 을의 공탁금 출구 청구권에 대해서 다수 압류 통지가 도달하여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가는 지체 없이 최초 압류 법원에 사유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을 또는 병인데 이 중에 을 또는 병인데 을에 막 들어왔더라도 이게 얘 거로 밝혀질지 얘 거로 밝혀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확정돼야 이제 사유신고로서 배당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즉시, 그리고 최초 압류법원이 아니라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법원, 먼저 압류법원.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부분은 의뢰한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얘 또는 얘에서 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누구 건지 밝혀져서 얘로 밝혀질 때만 사유신고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건 아니다. 이게 우리 사유신고할 때만 자세히 보는 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31페이지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 상대로 확인 판결만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몇 번째 질문이죠. 상대적 불확정 공탁에서 피공탁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야지. 상대적 불확정은 공탁자 상대로 이거는 안 된다. 이번에 틀렸다. 부당한 반대급부 변제공탁 무효지만 이걸 찾고 싶으면 이걸 이행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할 때 이유 유보는 반드시 공탁간에 국한되지 않고 공탁간 해도 되고 공탁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다. 자, 공탁물 충고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 대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이유 유보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자, 공탁금을 찾을 때 이유 유보나 이런 것들은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추심이나 전부, 양도 이렇게. 압류, 가압류권자는 아직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없다. 자,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재 132페이지 130페이지 1번 문제 절대적 불확정 공탁을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절대적 불확정 공탁이 이제 몇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또 반대 극부 이제 찾는 쪽이니까 회수 보겠습니다. 자, 공탁물 출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 전부명령 확정증명 첨부해야 되는데 공탁 통지서는 강제집행으로 찾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2번. 민법에 따라 변제 공탁자가 바로 회수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 서문이 필요 없죠. 그렇죠? 공탁자 본인이 공탁서를 가지고 바로 회수하는 경우니까. 변제 공탁에서 협의 해결로 채권자 승낙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또 포기한 경우, 승낙서, 포기한 경우는 포기서, 이건 공탁 원인 소멸로 될 수 있다. 형사,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안 받겠다고 해서 했더라도 이거를 동의서로 볼 수 없다. 그 공탁 회수 제한 신고, 형사 공탁하면서 내가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불기소가 되기 전에는 안 찾아오겠다라고 공탁한 경우에 상대방이 피공탁자가 동의해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나 이거 안 찾겠다 라고 했더라도 이걸 동의서로 볼 수는 없다.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찾지 못한다. 자,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절대적 불확정 공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 확인 증명서, 이 지금 등기설례, 공탁설례가 이렇게 공탁자가 발행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구권 확인 증명서, 확인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약하다. 안 된다. 이 확인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설례가. 자, 우리 교재 134페이지 해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맨 밑에 확인 판결 이런 게 아닌다면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는 사람은 출급 청구서에 공탁물 피공탁자 이 통지서를 첨부해야 된다.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되죠. 다만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지단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라 상적 불확정 공탁하는 경우에 이 중에 갑이 찾으려면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 을의 승낙서면이나 을 상대로 확인 판결 등등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죠. 상적 불확정 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 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공탁자가 정정을 안 할 때는 정당한 권리자가 누굴 상대로?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확인 판결을 받아. 이건 가능해요. 근데 뒤에 공탁자가 발행한 확인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앞에는 맞고 뒤에가 틀렸다.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이거랑 같다 이렇게. 확인 증명이나 확인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됐고요. 배당이나 규밖의 관공서 결정에 따라 찾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공탁간에다가는 지급 위탁서 이한테 이걸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고, 받을 자에게는 자격증명서를 배당 자격증 이렇게 배당금 수령 자격증, 얘가 배당금을 수령할 이만큼 액수를 적어가지고 권한이 있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받는 공탁자가 이행했다는 서면 또는 판결, 공정서, 그 밖에 관공서가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 이행한 걸 증명해야만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찾고. 자, 우리 교재 136페이지. 136페이지. 자, 공탁부 출급 청구권 서면.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 전원이 찾으러 오면 서로도 승낙한 거로 봐서 따로 출급 서면 없어도 된다. 절대적 불확지 절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누굴 상대로? 국가가 아니라 공탁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국가가 아니라 공탁자. 공탁자. 국가가 아니라 공탁자. 자, 그 다음에 재판상 담보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 원인 사실에 담보니까 담보. 피의 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구권 서면이 된다. 뭐 손해배상 재판 뭐 등등 해서 납세 담보 공탁의 경우에 공탁물로 세금이 충당하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납세 담보로 공탁했던 거니까 그 납세 담보, 납세 세금 이걸 충당하겠다. 이게 서면이 된다. 상호 가등기 몰치 공탁한 경우에 등기관이 작성한 공탁금 국고 귀속 통지서가 출급 서면이 된다. 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 자, 이제 반대급부 이행 서면. 이제 이 변제 공탁금을 찾을 때 반대급부를 입증해서 찾아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급부 조건 공탁한 경우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다.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자체가 무효다. 수락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자, 반대급부 조건 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돈을 찾아갈 수 있다. 출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반대급부 목적물 수령을 거절할 경우 공탁관에게 직접 이행하지 못한다. 얘한테 해야지. 공탁자한테 해야지. 얘한테 이행하지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얘한테 직접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가 받지 않으니까 변제 공탁을 할 수는 있다. 임차권 보증금 공탁하면서 임차권 등기 말소 반대급부하면 안 된다. 맞아요. 자, 적법한 변제 공탁을 하면 이걸 얘 상대방이 찾아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하는 순간 수락, 공탁 인가가 나서 납입하는 순간 공탁을 하는 순간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얘가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자, 138페이지 2번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나? 부당한 반대급부를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지만 피공탁자가 이걸 출급하고자 하려면 이걸 이행할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급부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가 맞아요. 이건 공탁관이 아니다. 공탁관이 직접 이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했으나 거절할 때는 이거를 변제 공탁하고 이걸 첨부할 수는 있다. 맞아요.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공탁자에 교부하는 걸 반대급부로 걸어서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전 등기 소송을 줘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판결만 난 것만 가지고는 반대급부 이행 서면이 안 된다. 그걸 등기했으면 몰라도 명의가 넘어갔으면 몰라도 건물 명도나 철거 등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공탁자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건물 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게재된, 그러니까 건물 명도나 철거와 동시에 돈을 찾아가라. 공탁자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건물 명도나 철거가 된 집행관 작성의 명도 집행조서. 그러니까 얘가 공탁을 걸고 조건이 명도나 철거하면서 이걸 찾아가라. 보증금을 찾아가라. 공탁을 걸었어요. 그대로 공탁을 걸고 강제 집행을 해서 명도를 시켰어. 이 집행조서. 이거는 반대급부 서면이 될 수 있다. 자, 교재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개를 수정한 금액을 공탁하면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수용보상공탁은 지금 변제공탁이잖아요. 수용보상공탁이 자꾸 미리 나옵니다. 이게 중복이 됩니다. 수용보상공탁 재결서에 정한 보상금 공탁할 때는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동시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탁하고 그냥 원시 취득합니다. 조건부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X 수용보상에서는 할 수가 없고, 반대급부 상대는 채무자인 공탁자이므로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고, 자, 판결 주문에 반대급부 사실이 명백하게 게재되어 있다면 판결의 확정 여부는 불문하므로 미확정 판결도 반대급부 서면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대급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판결로 입증해야 된다. 또는 공탁자가 작성해준 서면, 맞다, 반대급부 이행했다. 공탁자가 작성해준 서면 또는 판결 등등인데 관공서가 작성한 거, 이때 판결은 확정돼야 된다. 확정. 미확정은 안 되고. 반대급부 조건으로 변제공탁이 된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었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이제 소멸시효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반대급부가 이행되기까지는 공탁금 출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유보. 자, 이유 유보 출구 문제가 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 이제 잔뜩 또 있고, 소멸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자, 자, 이유 유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탁금을 찾아가면서 수락 두 가지예요. 공탁 수락. 수락은 모든 걸 인정하겠다. 이유 유보는 공탁금 중에 1억을 공탁했는데 이 손해배상으로 더 있다. 이유 유보. 난 이거는 내가 받을 건의 일부만 찾는 거라고 이렇게 이의를 건다거나 이렇게 단서를 걸고 찾아가는 걸 말하죠. 이유 유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찾아가는 피공탁자이다. 그리고 처분권이 있는 이 추심권자도 유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는 아직 처분권이 없으니까 못하고, 채무금액에 다툼 있는 채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채무 전액 변제라고 하면서 공탁 원인을 밝히고 공탁을 했는데 채권자가 그걸 찾아가면서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건 지문이 좀 이상하죠?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이건 답이 이게 잘못된 거죠. 밑에 해설을 볼게요. 141페이지. 일부러 수령한, 맨 밑에 141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일부러 수령한다는 등의 별도 요소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전부 수령하는 거고, 일부 수령하면, 일부러 수령한다고 했으면
그때는 일부로 수령한 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답은 이거는 정답이 2번이 채무 금액의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의무를 공탁을 밝히고 공탁 채권자가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의 유보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그럼 일부만 변제된 거지 전액의 변제로 본 거로 볼 수는 없죠. 2번은 잘못된 거죠. 이의 유보 표시를 안 했다면 전액 찾아간 거지만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 지문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거 받은 중도금 변제 공탁을 했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갔다면 매수인의 잔금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인의 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로,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로 간주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차임으로 변제 공탁한 것을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유보하고 공탁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 정답 4번이 아니라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맨 밑에 해설 4번을 보면 이유 유보 표시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이유 유보 의사 표시는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이거 뒤가 중요합니다. 차임으로 변제 공탁한 거를 손해배상으로 찾아간다. 이런 식의 유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임인데 차임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런 식의 유보는 가능한데 차임으로 공탁한 걸 손해배상으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전혀 성질이 다른 거, 이렇게 이유 유보는 안 된다. 답은 2번이다. 예? 중간중간에 약간 오류가 해설이 이렇게 되는 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지문이 깁니다. 가장 틀린 것은 이제 묵시적 유보 이렇게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는 안 했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수락한 게 아니다. 그냥 이의를 갈고 찾아간 거다. 이거로 볼 수 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온 사례 중에서 수용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묵시적 유보로 보질 않아요. 사례들이. 1번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자가 아무런 유보를 안 하고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이게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요 다음부터 보세요. 이걸 수령 당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 유보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소송 진행 중이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 수용보상금 관련된 거는 이걸 찾아간 이상 아무 걸리지 않고 당시에 재판 중이거나 그렇더라도 대부분 사례들이 묵시적 유보로 보지 않고 있어요.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수용보상된 거는. 자, 공탁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이유 유보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이 수령할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원인, 수락한 거로 봐서 원인에 주장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면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로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수령할자를 제결서에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을 이인으로 기재하였다면 그중 한 명 갑이 토지가 자기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공탁가는 이걸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둘로 되어 있는데 혼자 왔으니까.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등기부 이런 걸 가져오더라도 안 된다. 자, 이거 단독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도인이 그러니까 직접 찾는 건 안 된다. 불수리. 혼자서 오면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건 몰라도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안 나온다. 이거만.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 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아무 유혹 없이 찾았다면 공탁대로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회수 갑은 을을 피공탁자로 해서 3천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3천만 원을. 그래놓고 갑이 이걸 다시 회수하고 싶다. 회수. 그래서 회수가 언제 가능하겠냐. 형사사건 계류 중인 갑이 회수 제한 신고를 제출한 후 상대방 을로부터 이거를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면 회수 가능하죠. 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가 날 때만 찾아오겠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찾아오시죠. 1번. 밑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물 출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얻어서 압류침을 얻어서 공탁 수락했다. 수락. 자, 회수는 공탁 회수는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공탁을 수락하기 전에 또는 공탁 유효 판결이 나기 전에. 수락했으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다. 수락했으니까 수락할 권한이 본인 피공탁자 또는 추심권자도 가능하다. 전부명령권자도 양수인. 근데 누구는 못한다? 압류, 가압류권자는 아직 처분권이 없으니까. 얘가 수락했으니까 가능하다. 공탁금을 양도했으면. 공탁금을 양도한다는 거는 공탁을 수락하는 걸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공탁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출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공탁을 수락하는 걸 전제로 양도한 거라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락했기 때문에 안 돼요. 회수를 못 해. 정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도착하면 이걸 양도했다는 얘기는 수락한 거니까. 수락을 전제로 양도하는 거니까 회수를 못 해요. 자, 갑이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고 변제가 도래하니까 이 근저당 채무를 공탁했다. 공탁하면서 이 근저당이 말소되는 거로 딱 돼 있으면 실제로 근저당이 등기부에서 말소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지 않고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된다고. 공탁으로 근저당이나 질권이 소멸했으니까. 자, 회수지한 신고 관련해서 우리 교재 145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수지한 신고 문제가 이제 꽤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중복이 돼요. 이것도 반복 지문이. 자, 보겠습니다.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차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는 한.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이 된다. 자,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이렇게 했는데 수령 거절. 상대방이 나 이거 안 받겠다고 했더라도 이걸 가지고 동의로 볼 수가 없다. 틀렸어요. 해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못한다. 회수지한 신고하고 이 서면이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탁을 한 다음에 이것이 공탁서에 제출되면 공탁서는 이제 이거 회수권에 대해서는 회수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곳에 주어나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게 제출된 경우 공탁자나 그 승계인, 상속인이나 뭐 승계인이 이걸 찾으려면 이 취지대로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해요. 자, 형사사건 관련해서 피공탁자가 회수 동의서, 피공탁자가 이 공탁된 후 형사사건 관련 보상금이 공탁된 후 상대방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래 너 다시 찾아가라고 회수의 동의서를 냈더라도 너 그냥 나를 위해 공탁했는데 그냥 다시 찾아가라고 동의했더라도 얘가 그냥 마음 바꿔가지고 그냥 내가 찾을래 이렇게 출급. 자, 되찾아간 회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걔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는 출구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얘가 아직 안 찾아갔다면 피공탁자 그냥 찾아가 출급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될 질문들이에요. 회수, 나 되찾아오겠다. 너 찾아가라고 동의했더라도 얘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그냥 출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수지한 선고. 자 보세요. 피공탁자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관해서 불기소, 다만 기소에는 빼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걸 찾지 않겠다 라고 회수지한 신고서를 낸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공탁 신청과 동시에 되고 공탁한 후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공탁한 후에 할 수도 있고. 틀렸어요 1번이. 똑같아 2번.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표시 하더라도 이거는 동의로 볼 수 없다. 회수할 수 없고요. 자, 피공탁자가 회수 동의를 해줬어. 그래도 아직 회수하기 전에 출급하는 건 지장이 없다. 아까 방금 전에 본 문제. 공탁금 회수되기 동의서를 해줬더라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면 자기가 출급하는 것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공탁하고 회수지원 신고를 낸 다음에 이거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얘가 유죄 판결 나왔다면 회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요. 자, 공탁자는 공탁 신청과 동시에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피공탁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 기소에는 빼고 무죄 판결될 때까지 찾지 않겠다는 낼 수 있는데 이거는 공탁한 후에도 따로 제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공탁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공탁 후에도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 같죠? 공탁자가 공탁한 후 이걸 형사재판부에 내지 못했더라도 참작을 못했더라도 유죄가 나왔다면 이거는 회수 못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공탁자가 공탁 불수락했더라도 동의로 볼 수는 없다. 피공탁자가 회수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했다면 공탁자가 회수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출급할 수 있다. 지장이 없다.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수제한 신고 내용대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중복되는 문제들이에요. 수용보상 공탁은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 회수는 인정이 안 돼요. 공탁 이건 안 돼요. 다만 아까 본 것처럼 착오래거나 사유소멸 공탁 이거는 가능해요.
민법상 했다가 이거는 의무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밑에 가능하고. 자, 아까 봤던 거 이거죠. 공탁자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회수지향 선고를 낸 경우에 피공탁 동의가 없으면 무죄가 될 때까지 회수는 못하지만 민법상 회수는 이거는 뭐다? 아까 본 것처럼 민법상 회수는 못하지만 민법상 회수지향 신고를 냈으니까 착오나 공탁 원인 소멸 이유로는 회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밑에는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상 회수권은 소멸된다. 공탁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쪽으로 수락한 거니까 그대로 발생한다. 공탁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등기부가 말소되는지 묻지 않고 민법상 회수 제한은 회수권은 소멸된다. 회수하지 못한다. 공탁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회수는 못한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착오로 입증하면 회수할 수 있다. 이때 착오인지는 공탁 당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149페이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6번 문제. 자, 특정 사건의 회수 제한 신고서, 변제 공탁, 공탁 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한 후에도 가능하다. 맞죠? 이게 제출되면 압류가 들어온 거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도 맞고요. 또 이 찍은 도장이 공탁서에 찍은 인형과 서로 달라도 인감 필요 없이 회수 제한 신고서 낼 때 인감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잖아요.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또 5번 선례에 의하면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는 동의로 볼 수 없다. 자, 밑에 아까 우리 3번 지문, 우리 149페이지 해설 3번을 보면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서 회수 제한 신고에 찍힌 도장이 공탁서 도장과 다르더라도 인감 첨부하지 않아도 안 되도록 이렇게 바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50페이지 올해 2018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고 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변제 공탁의 경우에 공탁관에게 돌달된 공탁금 양도 통지서에 공탁 수락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했다는 얘기는 수락을 전제로 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불수락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양도 통지 도달과 동시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로 봐서 회수는 인정할 수 없다. 공탁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출구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이걸 수락하는 걸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수용보상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민법상 회수는 인정이 안 된다. 다만 착오나 이런 거 원인 소멸은 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회수 제한 신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 표시는 회수 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이거 몇 번째 반복되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도 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답이 3번이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 공탁은 아니고 상수심에서 그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이 취소되는 걸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일종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다. 것이므로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이 채무액이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됐다면 차액은 공탁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공탁자는 원인 소멸 이유로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중 선행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압류 및 채권 양도가 있을 때는 불확정 공탁이지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유효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압류만 있는 걸로 하게 돼 있다. 다시 한번 뒤에 나올 건데 채권이 양도된 경우 효력 여부가 불명할 때는 불확정 공탁이지만 전부 명령이 유효한지 불확실할 때는 압류만 있는 거로 전제로 이렇게 248조 1항에 따라 공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법원이 선행하는 압류 전부 명령이 이미 확정돼서 유효하다 해가지고 사유신고를 불수리했어. 압류가 확정돼서 유효하다. 사유신고할 게 아니다. 얘한테 줘야지라고 불수리했다면 이거는 집행공탁이 아닌데 사유가 안 되는데 잘못한 거니까 차고 공탁을 이유로 이거를 공탁을 불수리 결정을 첨부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권의 소멸 우리 151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157페이지까지 문제가 이제 5문제 정도가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자, 공탁 수락 의사표시 관련된 거예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의 양수인 추심권자, 전무권자, 대입권자는 모두 할 수 있지만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는 아직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수락을 못한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로 나왔던 똑같은 지문이에요. 공탁 수락은 공탁자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다. 방법에 구두나 서면 할 수 있는데 공탁소에 할 때는 공탁 청구서에 수락 이렇게 이게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이렇게 수락 서면으로 공탁하는 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한은 방법의 제한은 수락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지만 공탁서에 이렇게 할 때는 이 서면으로 이렇게 기재하도록 하게 돼 있다. 공탁 수락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 차고나 사기 강박일 때 취소는 가능하다. 철회는 안 되지만 차고나 사기 강박 취소는 가능하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일부만 유보하고 찾아간 경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에 대하여는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일부만 유보했으니까, 일부만 찾아갔으니까. 나머지는 아직 수락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건 회수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일부금만 이의를 유보가 찾아갔다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부분은 수락한 게 아니니까 회수할 수 있다.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를 하지 않고 찾아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 원인을 수락한 거로 봐서 공탁자가 원인에서 주장한 법률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로 본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또 그래 이제 회수권이 소멸하는 거죠. 공탁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151페이지 밑에 회수권 연재 소멸한다 하니까
공탁을 했다가 회수하는 권리가 민법상 회수 제한 신고는 제한, 소멸은 밑에 공탁 수락 의사 표시, 그 다음에 공탁 유효 판결이 난 경우, 그 다음에 넘기면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자, 그래서 유효 판결이 난 경우에도, 자,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법률에, 수용 법률에 따라 보상금 공탁한 경우에 민법상 회수는 인정이 안 되지만 강제되는 거라서 착오나 당연무효 취소로 인한 원인 소멸은 가능하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 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에 따라 부적법하게 회수했더라도 회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적법하게 회수했더라도 이 공탁의 무효로 된 건 아니다. 일단 마친 이상 회수가 안 되는데 이거 잘못 회수해 갔다고 해도 이게 무효지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돼서 되는 것은 아니다. 회수를 못하게 돼 있고 부적법하게 회수했더라도 이건 회수한 것 자체가 무효다 아니다. 자, 이 판결에는 이렇게 보면 이 판결에는 이 민사 판결에는 유효하다는 판결뿐만 아니라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된 것 포함. 뭔 소리냐면 이 판결이 어디까지냐? 이것도 포함된다. 채무자가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직접적으로 공탁 유효 판결 무효,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공탁 무효 판결뿐만 아니라 원고가 돈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어. 피고가 나 이거 공탁해서 이거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 공탁했다는 걸 이유로. 그런 민사재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공탁 유무효 판결뿐만 아니라 공탁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가 진 판결,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포함이 안 된다? 형사 판결은 공탁에 의한 정상 참작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형사 판결. 그러니까 얘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참작해서 형을 감해줬다. 이런 게 나오는 형사 판결, 거기에 나오더라도 공탁했다는 게, 그거는 이 형사 판결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공탁 유효 판결에는 민사재판, 판결 준하는 것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간다? 유무효 판결뿐만 아니라 공탁 때문에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거기에 공탁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그것도 공탁이 유효하다는 거를, 유효하니까 기각된 거니까. 그러나 공탁해서 참작받은 게 나타나는 형사 판결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에 선고된 1억 원을 변제 공탁하고, 이래서 원고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서 7천만 원으로 깎였다면 차액 3천만 원은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가 있다. 항소심의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제공된 담보. 이거는 이제 담보공탁일 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담보 사유가 소멸되는 거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담보공탁. 이제 154페이지 질권.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큰 제목을 정리해 보면 143페이지에 회수, 민법상 회수에는 회수권의 제한, 이게 회수 제한 신고서.
쭉 넘기고요. 회수 제한 신고서.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회수권 제한이 아니라 회수권 소멸. 여기에는 공탁 수락 의사 표시. 수락 의사 표시는 누가 초문권이 있는 사람들이 가압류, 압류권자를 못하고, 그리고 묵시적으로도, 다만 수용 보상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판 중이라도 묵시적인 이유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례들이. 자, 그리고 공탁금을 양도한 것도 수락을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이게 수락. 두 번째가 153페이지 공탁 유효 판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질권 저당권이 소멸하면, 공탁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면 회수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 관련된 거다. 자, 여기서 공탁물 출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되면 이건 이 회수가 안 된다. 왜? 수락을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점 일부금을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에 미출급된 금액은 회수가 소멸되는 게 아니다. 아직 그거는 수락한 게 아니니까. 남겨놨으니까. 자, 피공탁자가 공탁 불수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공탁 불수락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는 그 출구권에 압류, 가압류 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 그거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자가 회수권을 압류, 추심 전부 해가지고 대신 찾아올 수 있다. 지장이 없다. 공탁 유효 판결이 있는 경우에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줘야 된다. 그러지는 모르니까. 근저당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공탁한 경우에 공탁자는 공탁서에 이제 이 변제공탁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이렇게 공탁한 경우에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등기상금을 첨부하여 아직 말소 안 됐다 라고 해서 이걸 회수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뭐야? 이렇게 공탁으로 이게 소멸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이 공탁으로 이게 소멸한다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그 저당권이 말소 안 되더라도 회수 못 한다. 그러니까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근저당 등기가 아직 말소 안 됐다, 살아있다, 등기부가 그걸 내더라도 회수를 못 한다. 말소 됐는지 묻지 않고 155페이지 해설 맨 끝부분 고려할 필요 없이 실제 말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할 필요 없이 회수권은 소멸된다. 자, 이제 회수의 민법상 회수가 아니라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상의 회수 155페이지. 자, 지금 시험 문제는 이제 두 문제만 남았어요. 공탁법상의 회수는 공탁 원인과 착오가 있다 그랬죠. 공탁 원인과 착오. 잘 보겠습니다. 공탁물 양도가 있으면 수락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이게 옳은 것을 고른 거야.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수락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상 회수권은 소멸합니다. 이걸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건 공탁 수락을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소멸합니다.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공탁금 회수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의 도장 인감이 없어. 그러면 양수인이 못 찾지만 그렇다고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거기 때문에 자기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감이 없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못한다가 잘 보세요. 아까 출구권이 나왔었지. 이번엔 이거 양도인 공탁금 회수 양도통지서에 이건 회수로 나왔네. 아까 출급이 아니라 좀 헷갈리게. 여긴 출급의 양도고, 출급의 양도란 얘기는 수락을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회수권이 소멸하고요. 이거는 회수를, 공탁자가 회수권을 양도한 경우에 회수하려면 양도인의 인감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양도인은 아까 똑같이 양도인은 인감이 없더라도 자기 게 아니라 넘긴 거니까 못하죠. 자, 우회 거는 수락을 전제로 한 거니까 회수가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회수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회수를 해야지. 얘가 찾으려면 인감을 붙여야 되고, 양도인에 인감이 없더라면 다른 절차로 재판해서 이제 해야 되지. 근데 여튼간에 양도해서 인감이 없어서 못 찾다고 해서 양도인은 자기 게 아닌데 넘긴 건데, 이거는 없죠. 공탁 후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회수 못 합니다. 소멸한 이상 실제 등기가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공탁으로 소멸하면 그게 실제 등기부가 말소되든 안 됐든 회수가 소멸한다. 방금 전에 봤던 문제예요.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했어. 그럼 상대방은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탁할 일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가져갈 권리가 없어. 잘못 공탁한 거야. 내가 이걸 회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자가 이 상대방 찾아갈 권리를 전부 명령으로 대신 찾아갔다. 그럼 걔한테 어떻게 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했어. 걔가 가져갈 권리가 전혀 없어. 근데 걔가 가져간 게 아니라 걔한테 돈 받으래 그걸 압류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찾아갔어. 내가 회수하기 전에. 그럼 걔한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7페이지. 변제공탁이 다 끝나는 거 이제 수용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실효. 두 문제가 더 남아있군요. 156페이지가 하나 더 있군요. 156.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자, 회수해 가능성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부터 볼게요.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회수하기 전에, 방금 전에 본 문제예요. 내가 착오로 공탁했으니까 걔는 찾아갈 게 없는 거, 내가 회수하기 전에 걔의 찾아갈 거 없는 걔의 채권자가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찾아간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는 질문. 자, 왜 틀렸나 볼게요. 공탁물 출급 양도가 있는 경우 명시로 기재해야만, 아니죠. 명시로 기재 않아도 이걸 넘겼다는 얘기는 수락을 전제로 한 거니까. 명시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게 틀린 거고요. 공탁금 회수권. 이건 앞에 문제랑 너무 똑같으네요. 회수권 양도 통지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이 안 됐더라도 양도인은 이미 넘긴 사람이니까 회수할 수가 없고요. 저당 채무가 공탁한 후에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공탁하는 순간 그게 소멸한 거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등기가 말소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 가집행 변제공탁 후 1심 판결에 채무액이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됐다면 그러면 차액을 회수할 수 있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을에게 채무가 있는 갑이 피공탁자를 을로 변제공탁을 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갑이 공탁한 다음에 회수권을 행사해서 회수한 경우 공탁을 안 한 거로 보죠. 공탁했다는 채권 소멸 효력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죠. 공탁했다가 찾아왔으니까. 갑의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 을이 공탁물을 찾았는지 묻지 않고 공탁물이 납입되는 순간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찾든 안 찾았든. 자, 세 번째, 갑의 채권자.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공탁을 했는데 갑의 채권자가 병이 이 갑에게 되는 채권 변제를 위해서 이걸 집행권을 가지고 이 회수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갑 대신 얘가 이걸 회수해 왔다. 그러면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해서 없던 거로. 자, 무슨 말이에요? 얘가 공탁했다가 이걸 회수하면 1번 안 한 거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가 공탁한 걸 얘가 회수한 게 아니라 3번 다른 채권자가 압류침해서 나 대신 다른 애가 이걸 회수해 왔더라도 안 갚은 거로 된다, 이게. 응? 4번에 들여나 볼까요? 공탁자 갑이 피공탁자 을의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공탁하고 얘가 공탁한 다음에 이걸 못 찾아가게끔 가압류했더라도 변제된 거다. 소멸의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탁한 다음에 이걸 얘가 못 찾아가게끔 가압류했더라도 이 채무 변제 소멸의 효력은 지장이 없다. 괜찮은 거죠? 내가 공탁한 다음에 내가 걔한테 공탁한 다음에 걔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그 공탁금 못 찾아가게 가압류했다고 해서 변제 공탁의 효력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와, 우리가 큰 변제 공탁까지 끝났어요. 자, 많은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수용 보상 공탁 부분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